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새로운 학년 앞두고 저희 프로그램에 상담 신청한 학생들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맞는 수시 전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4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100% 전형 대학은 줄어들고 대신에 논술이나 적성 등 대학별 고사 전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저희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서 1대1로 나에게 맞는 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로 대학 가기를 주제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겠습니다.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그리고 2014 입시에서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배재고 진로진학 교사신데요. 이정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형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수시가 대세인 시대에 수시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국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민 있는 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나와 맞는 전형 어떤 전형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니까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상담 신청을 하신 수험생들께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드리거나 연락을 취합니다.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적합한 입학 전형들, 입시 전형들 살펴봐주고 계신데요. 그 전형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학생이 전화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심리치료사가 꿈인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고등학생입니다. 아, 고등학교 1년 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네, 나름 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제가 심리 쪽으로 진로 정했는데 그거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요. 네. 그거에 관한 대학이나 그 수시 그거의 정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라는 좀 일찌감치 진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이 이제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1, 2학기 두 개 학기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3.0 등급, 수학 4.9, 영어 4.0, 사회 2.0에서 국영수사 4개 교과 기준으로는 평균 3.4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이죠. 모의수능 성적인데요. 국어가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 쪽에서는 한국사 2등급, 도덕 4등급 해서 평균 3.3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입니다. 학생이 이제 교내 활동을 보면요. 교내 깨끗한 환경 만들기 봉사활동을 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어린이집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요. 수상 경력으로 2012년 합창경영대에서 금상을 받았고 또 백일장대 산문부에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 희망하는 학과는 심리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학년이 되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분석, 선생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학생부 성적을 보니까요. 이제 중상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전교과 평균은 이제 3.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모의수능 성적을 이제 국수영사죠. 이렇게 4개 영역 기준으로 보면 상위 누적이 약 16% 정도 되고요. 국수영 기준으로 보면 상위 누적 20% 정도 되어서 실제 이 성적을 가지고서 만일 이제 수능 정시 때 응시한다고 하면 이제 서울소지대학이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사실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우리 학생의 경우도 지금 이제 심리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 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주요 대학들은 이제 대부분 심리학과가 이제 개설돼 있다 보면 되는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각각의 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대가 되어 있고요. 네, 중앙대, 서강대도 이제 각 사회과학부 이쪽에 심리학과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석대, 전북대, 광우대, 삼육대도 심리학과 관련한 학과들이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으로 좀 진로를 설정을 좀 일찍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입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이 입시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아마 큰 틀로 봐서는 이제 사정관 전형이 좋을지 아니면 일반 전형이 좋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이 이제 그동안 이제 1학년 때 실적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또 수상 실적도 있어서 사정관 전형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면 일반 전형 기준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전형이라 한다면 대학별 고사, 논술이나 적성을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을 또 대비하는 쪽이 또 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성격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어떤 그 큰 틀에서 사정관 전형이 좋을지 일반 전형이 좋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정관 전형을 큰 틀로 정했으면 좀 학생부 교과, 비교과, 활동 쪽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하면 모의 수능 대비와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를 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전략을 이제 큰 틀에서 입시 전략과 학습 전략 큰 틀을 좀 이제 잡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서울권 주요 대학을 보고서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성균관대학교는 크게 이제 성균 인재 전형하고 다음 일반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 인재 전형을 통해서는 심리학과 이제 전공별 모집이죠. 12명을 모집하는데요. 서류 100%로 해서 수능 취득 기준은 없고요. 일반 전형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학부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이제 우선 선발할 때는 이제 학생부 30과 논술 70으로 일반 선발할 때는 학생부 50과 논술 50을 전형하는데요. 우선 선발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수형 세경력 기준으로 해서 등급합이 4 이내 또는 이제 수형 기준의 100분위 합이 194 이상이고요. 일반 전형 기준은 국수형 탐 기준에서 세경력 등급합이 6 이내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중앙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중앙대는 이제 또 심리학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서 심리학과 7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는 서류, 2단계는 이제 면접을 합산해서 선발합니다. 논술 수사 전형이 있는데요. 심리학과에서 10명을 모집하고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는데요. 우선 선발은 이제 국수형 탐 세계영역 100분위 합이 289 이상이거나 또는 세계영역 등급합이 4 이내를 요구합니다. 일반 선발일 때는 이제 국수형 탐 세계영역 100분위 합이 267 이상이거나 혹은 세계영역 등급합이 6 이내, 즉 평균이 2등급이죠. 이게 볼 수 있고요. 일반 선발일 때는 이제 학생부 40과 논술 60으로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카톨릭대가 있습니다. 수시 1차에는 이제 전공 적성 후사 전형이 있어갖고 전공 적성을 보는 거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수시 2차에는 논술 후사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 이제 사회과학 학부 모집을 하는데요. 사회과학부 통해서 전공 적성 전형은 이제 적성 100% 전형하고 논술 후사 전형은 논술 100%, 또 일반 선발일 때는 학생부 50과 논술 5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두 전형 모두 다 수능 취저 기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전북대가 나오네요. 전북대는 볼까요? 전북대는 이제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큰 사양 전형이 있는데요. 심리학과에서 5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는 이제 3배수로서 학생부 50과 서류 50으로 2단계는 이제 면접을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그건 이제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 등에서 좀 복잡하죠. B형 2개의 평균이 4등급 이내가 되거나 혹은 이제 B형 1개와 사탐의 평균이 4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시 2차 일반 전형에서는 심리학과에서 8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는 이제 학생부 3배수로 2단계는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전형도 수능 취저 기준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원하는 심리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학교도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충분한 것 같아요. 아, 충분해요. 근데 전 네. 선생님 궁금한 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올라가면서 내가 입학사정관 전형에 맞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어떤 걸 좀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학생부 성적이 일단 좋은 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아니, 비교과 활동이 좀 많은 거. 나름대로 수상 실적이 좀 이제 풍부하다고 하면 사정관 전형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정임 선생님께서도 이제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를 봤는데요. 한 말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오종훈 선생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학년이면서 그리고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참 기특합니다. 저는 뭐 어차피 교과 성적이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높으면 좋겠지만 봉사활동으로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한 그 자료가 있어요. 네.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도 좋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노인과 말동무 해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2학년 되니까 지금 목표 대학 그리고 또 전형에 대한 고민도 좀 구체적으로 할 시기가 됐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참고하셔서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 잘 해 나가세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심리치료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대학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입학 사정관 전형과 일반 전형 중 가장 큰 방향을 먼저 정하고 또 전형에 따라 학습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전형, 가톨릭대학교 전공적성 우수자 전형,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앞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을 위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하고 자신의 입시 방향을 좀 미리 일찍 결정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은 언제든지 저희 TBS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담에 대한 문의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수시 상담 두 번째 학생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지리를 좋아해서 기상청 공무원이나 지리교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아, 지리 과목을 좋아하는군요. 예. 이제 고3이 되는데 좀 실감이 돼요? 네.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이에요? 제가 입시 정보가 부족한 편인데요. 제 전공에 관해서 어떤 전형으로 가면 좋을지 그 방향을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사전에 우리 학생이 보내준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보셨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교과별로 봤을 때 국어 4.5등급, 그리고 수학 3.5등급, 영어 4.2등급, 사회 3.3등급,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만 합치면 4등급 정도 되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까지 합치면 약 3.9등급 정도 됩니다. 자, 모의수능고사 작년 2012년 11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국어가 B형 1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학 A형 2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어 B형은 2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사회탐구에서 세계지리와 사회문화 각각 3등급, 그래서 평균 약 2등급 정도 됩니다. 근데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약 1.67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볼까요? 네, 비교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 학급 총무부장을 했고요. 그리고 독서토론반에서 활동을 했고, 독서토론을 할 때 특히 독서활동을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14권, 각 2학년 때 14권,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그 2학년 때는 학급 환경부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 활동, 특히 그 봉사활동으로는 복지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그리고 청소년 기자단의 활동을 했습니다. 네. 수상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상경력은 2011 1학년 때였는데 연구 프로젝트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으로는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지리교육 전공을 원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망으로는
동국대학교 사범대 지리교육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의 그 경우에는 그 내신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각 한 4등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2등급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특히 이 국어 영역에서 1학년 때 약 3등급에서 3학년 때 1등급까지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은 아까 그 봤던 그 독서의 영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부보다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교과 부분을 살펴보면 비교과에서 역시 독서 영역이 굉장히 좀 약간 돋보이고 그 외에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는 그 전공 적합성을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서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수능이나 그리고 아하. 논술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성적과 또 비교과 활동을 꼼꼼하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과 비교과 활동보다는 지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학생인데,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이화여대와 동국대학교인데요. 2014학년도 이제 올해 입시에서 좀 변화된 점을 한번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화여자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 작년에는 500명을 선발했었습니다. 올해는 670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특히 그 전형 방법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교과 30%, 논술 70%로 해서 전형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작년에는 언수회탐 해가지고 각각 그 3개 영역에서 3등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선 선발에서는 3개 영역에서 등급 합 4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도 작년에는 3개 영역에서 등급합이 2등급 3개가 나오기를 이렇게 원했고요. 근데 올해는 2개 영역 등급합이 4니까 2개 영역에서 2등급만 또는 1등급 또는 3등급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논술 전형을 말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 인재 전형인 입학사정관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명을 모집하고요. 단계별 모집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교과 20과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정관 전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그리고 면접 30%를 반영해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각각 국영수사에서 등급 합이 2개 영역이 4만 나오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동국대. 그다음 동국대를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도 역시 논술 전형이 작년에 345명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22명으로 역시 선발 인원이 논술 전형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발과 역시 일반 선발이 작년에 없던 거였었는데요. 작년에는 우선 선발이 없었는데 올해는 우선 선발이 생겼다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을 할 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반 선발을 넘었을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평범하게 국영수사 4개 영역 중에서 각각 2과목만 평균 2등급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또 역시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즉 입학사정관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두드림 특성화 전형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두드림 전형으로 그냥 바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나머지 그 전형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로만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가 전공 수학 능력 60%를 요구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화여대와 동국대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어떻게 그렇게 국어 성적이 확 올랐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독서가 좀 큰 힘이 됐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선생님, 그런데 앞서 지금 우리 학생에게는 수능이나 논술 중심으로 좀 지원 전략을 세워보자. 입학사정관 전형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학을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이화여대하고 동국대입니다. 둘 다 지리교육과가 있는 학교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지리교육과가 있는 데가 또 고려대학교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지리교육과 있고, 그다음에 지리교육과가 아닌 비사범계인 건국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는 그냥 지리학과, 즉 비사범계 인문학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시가 전년도 똑같이 6회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많은 대학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네. 수능에 최선을 다한다면 아마 그 지리교사나 또는 기상청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초를 충분히 다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워낙에 이제 국어 실력이 좋다 보니까 논술에서도 조금 더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수시 1차, 2차 그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어서. 아, 네. 입시 관련해서 아직 용어에도 예. 좀 낯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수시 1차는 일반적으로 그 9월 달에 진행되는 그 시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9월 수능 전에 보는 것 진행되는 거고요. 수시 2차는 수능 이후에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선택을 합니다. 1차 할 것인지 2차 할 것인지 또는 1차와 2차를 다 해서 선발을 할 것인지. 그건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꼭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리를 전공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주 지금 진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지금 보니까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현재 성적을 분석해 보면 수능에 집중하는 것이 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수학에서 2등급 이내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어 1등급 나왔고, 그다음에 영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마 그 우선 선발 조건이 언수의 탐 합쳐가지고 4 이내거든요. 세 네. 개역에서. 그렇다면은 국어와 그리고 영어에서 1등급을 다 받아준다면 아무래도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논술에서 조금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논술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 좀 더 잘 해주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네,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성적을 좀 보셨는데요. 한 말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수능이 이제 A, B형이 시행이 되면서 아마 학생들도 많이 우려하겠지만 영어 B형에서 아마 상위 등급 따기가 좀 이제 제법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보니까 탐구에서 3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탐구가 이제 두 과목 이제 올해부터 이제 줄었죠. 줄었기 때문에 탐구에서 전략적으로 2등급 이내를 받는 것이 보다 수능 취저 기준을 맞추는데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좀 더 집중해서 2등급 이내를 맞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들 경우에서는 사실 논신이라고 해서 네. 논술의 신을 요구하는 또 이렇게 우선 선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쪽에서 좀 더 실력을 많이 발휘한다고 하면 좀 더 대학 가기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이제,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가야 될지도 좀 눈에 잡혀요? 네. 네, 좋습니다. 논술 전형이지만 결국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오히려 또 좀 불이익을 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수능 공부에도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우리 학생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수능 성적의 강점을 잘 살려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좀 성적 많이 올라서 꼭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리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기상청 공무원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이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 수능에서는 국어, 영어는 1등급이었고 수학은 2등급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학습 전략으로 논술 전형에 대비하길 바랍니다. 자, 추천해드리는 전형은 논술 중심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동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배가 전하는 공부 비법을 좀 전해주는 시간인데요. 공신들의 공부 비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공부법을 하나 콕 짚어드립니다. 공신 노트. 오늘은 성악을 통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유사랑 학생이요. 성악 실기 비법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강력한 펀치. 가쁜 숨을 내쉬며 복싱에 몰입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신노트 주인공 맞으시죠? 네. 아, 오늘 전공이 복싱인가요? 아니요, 성악이요. 성악이요? 네. 이 청아한 음색의 주인공은 좀 전에 그 권투 선수가 분명한데요. 그야말로 반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유사랑입니다. 이제부터 제 실기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유사랑 양의 성악실기 준비 노하우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절 성량이 풍부하고 시원한 고음을 뽐내는 사랑양이었지만 호흡만은 약점이었다는데요.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인데 저는 노래를 하면서 호흡 압력이나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제일 고민이었어요. 결국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다시 한번 수험 생활에 도전하면서 찾은 곳은 바로 권투체육관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디바, 우아하고 열정적인 음악교사를 꿈꾸는 사랑양이 무대가 아닌 체육관을 찾아 글로브를 끼고 샌드백을 치면서 혹독한 운동을 하기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제가 배수할 때부터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복싱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복싱을 하게 되니까 복식 호흡도 많이 단련이 되고 호흡이 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데 많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비단 권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도 시작했다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도 기르고 폐활량을 늘리는 게 연습실에 앉아서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야외 활동할 때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마스크랑 목도리를 꼭 착용하는 게 중요해요. 호흡을 잘 관리하는 사랑양의 또 다른 노하우. 긴장감 때문에 노래가 잘 되지 않을 때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했다는데요.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호흡을 고르게 내뱉으면서 호흡이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올라찬 호흡이 잘 가듬어지고 마음이 진정되는 차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기가 곧 실력이 된다고 믿는 사랑양. 그래서 사랑양은 유명한 대가들의 노래를 틈틈이 들으면서 그들의 호흡과 발성을 배우려고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같은 대가들의 노래를 자주 들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의 길이나 발성적인 면에서 대가들의 발성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를 듣던 사랑양. 이번에는 또 다른 가수의 곡을 찾는데요. 사랑양, 지금 듣고 있는 노래의 가수는 누군가요? 지금은 제 노래 녹음한 거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음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다음 레슨 때 개선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호흡을 키우고 듣기로 자신의 역량을 높여 건국대학교에 합격한 유사랑양. 수험생 여러분, 이렇게 노래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체력 단련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신의 약점을 알고 보완해 음악교사로서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유사랑양의 성악실기 준비법이었습니다. 유사랑양의 성악실기 준비 비법. 하나, 권투나 등산 같은 운동하기. 둘, 자신만의 호흡법으로 호흡 가다듬기. 셋, 유명 대가들의 노래 듣기. 넷, 자신이 부른 노래 듣고 피드백하기. 네,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유사랑 학생의 성악 실기 비법을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이 도전했던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올해 2013학년도 실기 시험이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유사랑 양이 입학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경우에는요, 실기 시험이 피아노와 현악 그리고 관악
그리고 성악, 작곡 등 5개 파트로 나누어서 실기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성악의 경우에는 이태리 가곡과 또 독일 가곡을 각각 한 곡씩을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음악교육과의 경우에는요, 이게 사범대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음대와는 달리 또 고등학교 내신 성적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니까 음악교육과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가량 매주 목요일에 또 음악과 관련된 또 예체능과 관련된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요. 예체능을 통해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저희에게 많이들 또 수시 상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드릴 테니까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사진작가 좋습니다. 어떤 점이 진학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요? 제가 대학 진학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사전에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을 하면서 보냈던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학생 내신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1, 2학년 4개 학기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3.7, 수학 5.8, 영어 5.0, 사회 4.1에서 국수영사 4개 교과 기준은 4.6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달 모의수능 성적인데요. 국어 B형 7등급, 수학 A형 6등급, 영어 B형 8등급,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6등급 해서요. 평균 7.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네, 먼저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때 학급 때 관리 도우미 활동을 했었고요. 리더십 캠프에도 참가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사진 공모전 응모를 했고요. 서울시 사회복지협회에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노인요양원 청소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은요. 수상 능력으로 2012년에 선행상을 받았고요. 리더십 캠프에서 우수 참여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은 일지망으로 신구대 사진영상 미디어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진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학생부 성적은 이제 중위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수영사 4개 교과 기준으로 제가 1학년 때는 4.7등급을 받았는데 2학년 때 소폭 상승해서 4.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교과 기준은 이제 4.3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모의 수능 성적은 이제 학생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해서 국수영사 표준점수 기준에 합계 309점이면은 어떤 수능 성적만 가지고 보면은 하위권 성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보면은 내신은 이제 4등급대인데요. 내신 등급에 비해서 이제 모의 수능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지금 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 학생이 조금 더 수능 모의고사 성적 올리는데 분발을 좀 해야겠는데요. 오종훈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신구대학교 사진영상 미디어학과가 수시와 정시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제 올해 이제 신구대학교 이제 수시와 정시 전형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집 시기는요, 수시 1차, 2차, 이제 두 차례 거쳐서 수시를 모집합니다. 모두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성적 반영이 좀 특이한데요. 2학년 성적만 반영하고 또 2학년 전교과를 또 반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1차, 2차에 걸쳐서 선발하는데요. 1차가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과 수능 60인데 학생부는 이제 2학년 전교과 성적을 반영하고요. 수능은 이제 국어 A-B형, 수학 A-B형, 영어 A-B형 중 자단 2개 영역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탐구 영역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시 2차는 이제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원하는 신고대의 수시와 정시 전형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2학년 때 더 열심히 했어요. 아, 좋습니다. 신구대학교가 지금 2학년 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지난 학기 합격생의 커트라인을 좀 알면은 합격 전략을 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합격선 신구대 사진영상 미디어학과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제가 이제 학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2012학년도 이제 자료가 올라왔는데 신구대학교 수시 1차는 이제 학생부로만 전형합니다. 근데 학생부 전형의 합격자들의 평균을 보니까요. 3.7등급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커트라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러 군데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다 보니까 추가 합격이 발생을 해서 그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쿼터에는 5.1등급 정도 되어서 학생이 현재 2학년 때 받았던 4등급대 성적이 난다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인문계 전형 경우에서 수능 평균이 이제 세 경력 기준이죠. 332.6점 정도 나왔고 쿼터라인에서는 이제 317점인데 학생이 현재 아마 수능 성적이 조금 먼저 학생부보다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네. 기왕이면 수시 정도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신구대를 중심으로 보면은요,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선에 들어가 있는데 수능 점수는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과 내신 점수 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고3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올린다면 4년제 대학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사진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4년제 대학이 이제 사진학과가 이제 아주 많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수도권 경기 소재의 이제 또 대학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대 경우는 이제 본 캠퍼스가 아닌 안성 캠퍼스에 공연영상창작학부 사진전공 사진학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명대학교는 이제 서울이 아닌 천안 캠퍼스에 사진영상 미디어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대로서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일대가 사진영상학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진학과로 보면 4년제보다는 주로 전문대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전문대는 이제 신구대를 포함해서 서울예술대학, 개원예술대학, 부천대, 여주대, 재능대 등의 이제 사진학과가 이제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들게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꽤 오래된 꿈을 간직하고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앞으로 제가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나을지 취업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진과 관련해서?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은 보통 우리나라 사회가 네. 그래도 이게 뭐죠? 학벌을 뭐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대학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이 생각한 대로 이제 전문대 갈 때부터 빨리 졸업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전문대를 가는 것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취업이 급하다고 하면은 네. 취업을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문대를 가서 좀 더 실력을 많이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전문대를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진 작가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활동 영역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사진관이 있으면 사진 작가들이 가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품 사진 촬영 등을 하는데 스튜디오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공중파의 방송국 사진 작가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하는데 프로덕션 또 근무할 수도 있고요. 프리랜서 사진 작가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디지털 출력소, 그다음에 이제 신문사, 잡지사, 기업체 홍보실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정영 선생님께서도 학생의 교과 또 비교과 활동 보셨는데 한 말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을 상담자를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담임했던 학생이 생각납니다. 네. 3년 전에 담임했던 학생 중에 사진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그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좀 충돌이 많았었어요. 일찍 수업 마치고 사진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실기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근데 성적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담한 학생과. 근데 결국은 실기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전문대학을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도 내신도 물론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실력을 좀 더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정시에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공부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수능 공부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냥 친구대 가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친구대로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또 느끼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사진작가의 꿈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고3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성적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진작가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진로는 명확한데 좀 진학과 관련해서 아직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사진작가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4등급대인 성적에 비해서 모의수능 점수가 좋지 않으므로 내신과 모의수능 성적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또한 사진학과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전형 방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을 잘 연구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천 대학 4년제 대학으로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공연영상창작학부의 사진전공,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의 사진영상 미디어학과, 그리고 전문대학 가운데서는 신구대학과, 또 서울예술대, 개원예술대학교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입시에 대한 정보 상당히 많이들 접하실 텐데요. 하지만 1대1로 나에게 맞는 입시 정보를 찾는 방법,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가 가장 빠른 길이니까 저희와 함께 고민을 좀 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상담 신청을 해서 많이들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면서는 궁금해지는 게, 내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2학년 되면은 그 3학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진로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특히 1학년 때부터 진로 결정이 확실하게 정해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진로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보통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할 때, 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전공과 자기가 진로를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교과목, 그리고 그런 활동,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전공 관련을 빨리 선택하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학년 마친 2학년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다양한 그런 그 반대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간접적인 그런 그 습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독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오정원 선생님께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올해부터 이제 선택형 수능이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 실시되는 이런 선택형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이 최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한 어떤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학생들이 이제 가장 유심하게 살펴볼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대학에 또 수시 전형이 있으면은 최저학력 기준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대학들이. 그래서 그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이 보통 이제 수능 2개 영역 2등급을 또 많이 요구를 하는데, 또 그것도 이제 보통 인문계 경우에는 이제 수능 유형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국어 B, 수학 A, 영어 B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지원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다른 걸 잘 본다고 해도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 기준 통과를 가장 우선시해서 수능을 준비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수능 성적이 결국 논술 전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네, 선생님 그러면 2014 수시 전형에 있어서 좀 특징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에 있어 가지고 전에는 등급이 좀 많았는데요. 올해는 이제 100분위 반영대학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부는 100% 반영 대학보다는 또 이제 이런 논술이라든지 적성을 치르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 특징이 대학별 고사가 되느냐, 아니면 수능에 대한
잘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올해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월에 이 모의 수능을 앞두고 우리 고3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은 굉장히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할 시기인데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입시 전략을 좀 미리 짜는 것이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수시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로 대학 가기를 주제로 소중한 상담 마련해 주셨는데요.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이정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 이 시간은 합격을 디자인하다 2014 미대 입시를 준비로 하겠습니다. 미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또 집중해 주시면 소중한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